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전체적인 절차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구역 지정하면 시행자 정해지면 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다 넣어요. 실시계획에. 요거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 안에 짜라고 배웠냐면 3년. 그럼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것도 몇 년 안에 해야겠네? 3년.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리고 얘는 이제 수용 방식은 도시공개 시설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란 거 짜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인가가 나면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정권자, 이분이 시행자를 지정했으니까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충성해야 되냐면 끝날 때까지 다 지정권자한테. 실시계획 인가권자도 지정권자, 준공검사권자도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아주 세부적인 거라서 요거는 특도시군구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특별자치도의사 시, 군, 구. 왜 특별자치시는 없냐? 세종시는 도시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착수해서 완료가 되면,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 완료가 되면 공사 끝났으니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그날의 다음날 확정돼요. 다음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이 되고, 요 다음날 확정이 됐지만 요 사이에 아직 등기는 안 됐어요. 그래서 등기는 14일 안에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따른 일괄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인가권자 특도시군구라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 대장인데 국장만 하는 사유가 국중, 공들천. 그리고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공하고 민간인데 그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 민간.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출기관, 지방공사도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정받아 가능한데,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조합.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면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다 네가 해라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 짤 때 환지 설계, A는 어디로, 네 땅 어디야, B 땅 어디야, 이거 설계를 하고, 안 받기로 한 사람은 청산 대상이죠. 토지 명세서, 그 밖에 권리 명세서, 채비지 보루지 명세, 입체한 지 있으면 입체한 지형 건물 명세, 예정 지도, 이런 것들을 짜는 걸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거 짜서 인가 받아서 착공하면 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환지 등기를, 환지 처분하고,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해라. 이게 전체적인 절차예요. 근데 착수는 했는데 전체가 다 끝나진 않고 부분 완료가 됐을 때 완공된 부분 미리 가서 써라를 환지 예정지라고 해서, 예정지 지정할 때 뭐 6월 예를 들어서 5일부터 써라. 6월 5일이 효력 발생일이면 요때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겠다를 환지 예정지라고 해요. 환지 예정지. 그리고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들 중에서 환지 계획은 모든 시행자가 짜는 거 맞아요. 모든 시행자가 짜는데, 그래서 행정청이 가장 하급인 특도시군한테 인가 안 받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 받는 거라, 환지 계획 인가가 특도시군구다 보니까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 신청한다. 그리고 환지 처분할 때 통지에서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권리 이전 확정, 입체한 지도 확정, 채비지 보루지 소유권 청산금 다 확정.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원래 소유권이 확정되고 처분해야 되는데 채비지는 사업비용 충당용 땅이다 보니까 미리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채비지 미리 처분할 때 매입한 자가 매매 계약을 위해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한다. 환지 등기는 며칠 안에 하요? 14일. 우리 정비법의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하는데 여기 14일 내에 한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시행자를 정했는데 얘네가 안 해, 사업을 못 해. 아니면은 얘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시행자 변경해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공법에서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이죠? 2년.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얘네들한테 실시계 인가 신청 기간을 3년을 주면 안 하면 다음날 해지돼 버리니까 얘네들한테 1년밖에 안 줘요.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6월 연장해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가 지정받은 거 인가받은 게 취소돼 버리면 못하죠. 변경해야지. 시행자가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돈 떨어졌어. 부도 파산됐습니다. 변경해야죠. 이건 시행자 변경 사유라 단독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출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리가 하면 너무 비전문성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자체 등에게 좀 해달라고 하자. 지자체 등에게 해달라고 하려면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면적 3분의 1은 의미가 없어서 절반 이상 동의 얻어라 해서 면적도 2분의 1, 총수도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하면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얘네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지정권자에게 1년 안에 안 했어. 그러면 시행자를 지자체로 해버려요. 연장해서 몇 월? 6월. 이미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니네 하지 마. 우리가 할게. 병행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자체 등이 하겠다. 요게 일반적인 전체적인 개발 사업의 절차인데 여기 플러스 표시가 구역 지정되고 나서 동시에 개발 계획 같이 하는 건데 지정부터 하고 2년 줄 테니까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짧게 많은 지역들에서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걸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 내용이 있으면 18가지 내용 중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라는 계획의 내용이 있는 거야. 그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개발 계획의 내용이 18가지인데 그 18가지가 있으면 이 18가지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요 4가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역 지정하면서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까지 내가 못 잡겠다. 그럼 비용 부담 계획은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해도 가능한 내용들 말하는 거야. 수립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거라서. 그리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도 아주 구체적인 거고 구역 지정하면서 세입자를 어떻게 주거 이전을 할 건지 순환 개발할 때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거는 지정과 동시에 못 짜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키워드만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시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문에서 5개가 나오는데 비용 지우고 수용, 사용 지우고 세입자 지우고 뭐 하다 보면 하나 남는 게 답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자 거기 지금 2010년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에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죠. 여기서 비용이라는 거 보이나? 있네, 비용.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만 기억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또 나온다 그러면 저 4개를 쓰고 아닌 거 골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을 제가 포함해서 기출문제 유형을 좀 변형해 본 건데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찾는 건데 1. 시도 대도시 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럼 면적이 100만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하고 협의해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협의하여 정하는 협의. 협의. 틀렸네. 옳지 못한 거니까 1번이 답이죠. 2번.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은 3만 이상.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이 원칙이죠. 원칙 맞다. 3번. 지구단위계구역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로 지정된 지역은 이항의 규정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애매한 게 취, 개, 지, 중이지 계획관리는 없었잖아 이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구역 있었는데 계획관리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틀렸네. 그럼 여기 답이 2개네. 개정이 되면서 1번, 3번이 복수정답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 3번이 2개가 틀려서 이런 문제도 오류가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4. 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됐다. 그럼 시도가 협의하여 할자 정하는데 안 되면 국장이 제한됐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제한한다. 맞죠? 시군구는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정해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시도지사님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요청할 수는 있어. 그럼 시군구는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2006년도 요거 나오고 나서 계속 유형이 비슷한 문제라 기본적인 유형 지문이라서 꼭 보자고 내는 건데 보시면 어렵습니다. 이거 자연녹지에 취락지구에 3만 제곱미터에 조합 설립하여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요때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자,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구역 지금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그럼 시도의사가 그때는 지정하겠죠. 시군구는 시도의사에게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고.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 시끄럽죠.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미리 동의하더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근데 국가 지자체 조합은 안 얻는데 조합이 총회에서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안 얻는 거지. 여기는 총회를 개최하여 일정수 동의를 얻었단 말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이더라도. 3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은 반드시 하는 거죠. 실시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자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하는 건데 3만이면 공청회 안 해도 되죠. 그럼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거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100만 이상일 때만 하는 거니까. 맞고. 얘는 자연녹지는 짧게 많은 지역이니까 구역 지하고 개발계획 짜도 되죠. 그래서 구역 지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된다. 맞고.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는 순간 강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는 원칙이지만 여기 무슨 지구예요? 취락지구. 제가 지치로 지정된 지역은 의지 안 한댔잖아.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이라 결정고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헷갈리는 문제로 또 나오는 게 이 문제 이후에 계속 이거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2006년도 문제지만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자, 요까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시행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시행자 그러면 공공부문 시행자랑 민간부문 시행자 나눠질 때 여기 국가지자체는 행정청인 공공이고요. 얘는 행정청은 아닌데 공공으로 간주되는 애들이에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출기관, 지방공사인데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도 할 수 있고 조합 설립해도 되고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한 등록업자, 건설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업자 얘는 전부 다 민간이라 이 제약이 좀 들어가요. 근데 공동출자법인은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출자를 했는데 그 출자 비율이 공공이 50% 이상이면 공공이 되고요. 민간이 50%면 민간이 되는 건데 그중에 또 민간의 제약에 대해서 니네들은 수용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만 수용권을 주겠다. 그리고 너 민간 너 아무나 막 제한하면 안 되니까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야 내가 받아주겠다. 채권 발행할 때 나 너 믿을 수가 없어. 지급보증 받아와. 그래서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야 돼. 나중에 부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선수금 땡겨 받으려고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사 진척이 10% 이상 돼야만 요거 땡겨 받을 수 있대. 그럼 요게 앞에 주어가 얘네들로 나와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지자체가 이래라, 뭐 지방공사가 이래라 이렇게 해서 하면 틀린 건데 시험 문제에서 자꾸 요걸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심하다? 민간. 주어가 공공으로 나왔는데 민간 제약이 써 있으면 틀렸다. 요런 정도 수준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은 실시계획인데 여기 뭐 들어있다고 그랬냐면 지구단위 포함되어야 한다. 요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되 앞에 있는 개발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 개발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계획이 3개가 있어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실시계획은 앞에 있는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를 말로 쓴 겁니다. 그리고 요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넣었으면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내용인데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났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고시된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리겠다. 간주해버리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은 이거 내용으로 변경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형도면을 못 그리잖아요.
지형도면은 사업이 끝나야 그리니까 지형도면 고시라는 거는 사업 시행 기간까지만 하면 돼요. 사업 시행 기간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갖고 내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행자를 물어볼 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그럼 여기 시행자 아까 있었죠. 거기에 없었던 사람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지방공사 있었죠. 토목공사 면허를 받아서 개발사업 능력 있는 자 있었죠. 3. 도시개발구역 거주자들이 설립한 조합. 조합은 있긴 있는데 조합은 거주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하는 거지. 거주자는 세입자도 있잖아.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거 거주자란 표현으로 바꿔서 틀리게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잘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막상 시험장 가면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아서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춰서 하는 자. 이거 가능하다. 해서 요거 틀린 거 거주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조합이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 2005년도 지문에다가 최근 지문까지 제가 섞어서 결합시킨 거예요. 수정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틀린 거 찾아라. 1번. 지정권자가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 조합. 여기서 이들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아까 거주자 아니라고 그랬잖아.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2. 자 지방공사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 공공이란 말이야. 공공인데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 일정 동의 받아야 돼? 공공은 안 받죠. 민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야 한다니까 틀렸네. 이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동의 안 얻어도 되는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시행자인 국가지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좀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고.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어라. 맞고.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무조건 무슨 계획 짜야 되죠? 환지 계획.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환지 계획은 짜야 되는 게 원칙이다. 맞네. 그래서 답은 2번. 공공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어서 뭐 일정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가 요 해제가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자,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짰을 때에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들어있다고 그래서 몇 년 안에 신청을 했죠? 3년. 3년 안에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제.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은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짜는 거 2년 주겠다. 우리 개발 나오면 2년 개발, 2년이랬죠? 근데 그 다음에 실시 인가 시행하는 건 3년인데 안 하면 이날이 다음날인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게 2년 갖고 부족하겠다. 그 크단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330만 이상일 때는 요 2년이 5년으로, 요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됐으니까 종전 용도로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완료돼서 수용 방식으로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시효되는데 이렇게 완료돼서 해제됐을 때는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 효과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서 의제됐다면 그 개발구역의 지전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 구역은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 보는데 다만 완료가 돼서 해제 의제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게 시로 해제 사유가 지금 현재 완료돼서 해제되는 거 2개,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거 3개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보세요. 조심할 거. 실시계획은 몇 년 안에 인가 시정할 거? 3년.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건 2년. 짧게 말할 때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어요. 다 그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해제 의제라고 돼 있어요. 해제된 거로 본다예요. 해제 의제인데
얘네들은 지문을 보시면 이게 공인중개사 해제 문제 처음 나오고 나서 이 유형 갖고 계속 바꿔요. 대표적인 문제라 최근에 기출지문도 제가 수정해서 넣은 거예요. 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됐어. 2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은 몇 년 나와야죠? 3년. 틀렸지. 2년이 아니라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되는 날에도 틀렸고 다음 날도 빠졌네. 아, 지금 틀린 게 지금 3개나 되네.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된다가 아니라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끝나야 되죠.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래야죠. 얘도 틀렸고. 3번.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거로 본다라고 그래야죠. 맞은 게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4번. 자연 녹지 지역인 경우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짧게 많은 지역이 미개발지니까 지하구 개발계획 짤 때 몇 년 준댔죠? 2년. 2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에가 아니라 다음 날. 당해구역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된 것으로 본다.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뀌죠? 5년. 얘도 다 틀렸네 이거. 5번.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 이거 끝나서 완료가 돼서 해제된 경우 아니면 제외하고 종전 용도로 다시 뭐 돼요? 환원. 자,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된 경우 아니면 종전 용도로 환원해야죠. 완료된 경우 환원 안 하고 그 전에 해제된 거는 환원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네. 답은 5번. 요 지문들 다시 한번 꼭 봐두실 때 쟤네들을 변형해서 자꾸 내니까 요 정도만 아셔도 해제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됐고. 자,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원래는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데 짧게 많은 지역은 지정해놓고 나서 개발계획을 짜도 되는 게 주상공은 이미 기개발지라 상관이 없지만 이게 생산녹지랑 자연녹지랑 도시지역 외지역은 미개발지라 일단 지정해놓고 2년 안에 천천히 짤게요. 개발계획을 공모를 하려면 구역을 지정해놔야 공모 받은 계획 갖고 짜지. 그리고 주상공을 다 더했는데 주상공 다 더했는데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미개발지가 70% 이상이라는 뜻이거든. 중앙행정위원장 협의를 한 땅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협의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거지역이 50%인 지역 그러면 벌써 주상공도에서 30% 이하일 수가 없죠. 그런 놈으로 많이 틀리겠는데 문제 유형 보시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그러면 아까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공업지역은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네.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땅, 자연환경 보존 제외하고 그러면 공업지역, 아까 주상공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2011년도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는 거 몇 년 준댔죠? 2년.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그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미개발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인데 주거지역 면적이 현재 50% 이상이면 주상공 다 더해서 30% 이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데서 제가 별도로 해설에 뒀어요. 책 정말 잘 썼죠? 네. 꼭 기억하실 거. 요거까지는 반복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는 챕터가 딱 6개인데 그 중에 수용에 관한 특례, 이주대책,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조성토지 공급, 원형지 딱 6개인데 그 중에 A 땅이에요, 여기. 그럼 얘한테 돈을 주고 나가라. 이거 얼마면 돼? 이게 수용 방식이잖아. 근데 얘를 다 산 다음에 집단 조성하려고 한다. 집단적이란 말이 나오면 수용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들한테 대책 마련해 주는 걸 이주 대책이라고 하고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죠?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인가고시 떨어진 때 사업 인정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구역 지정되고 이때쯤 땅가 올라가 있어서 미리 줘야 돼. 이때가 아니라 저기 땅 수용할 때 사용 대상, 수용 대상, 세부 목록이란 거 나올 때 그때 수용하지 않으면 땅값이 급상승해서 수용 못 해요. 그래서 요거 수용 특례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실시계 인가가 아니라 형한편으로 할게요. 제가 여기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이렇게 요 날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토지 세부 목록을 뭐 한 때? 고시한 때 사업 인정 간주하고 재결정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요 1년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민간이 만약에 수용을 한다. 시행자가 민간이었어요. 그럼 면적 3분의 1을 뭐 하고? 소유. 총수 얼마 동의하든 2분의 1. 그리고 생활의 근거지 상실자를 위해 반드시 수립하는 게 뭐예요? 이주대책. 땡겨받는 거 뭐라고 그랬죠? 선수금. 사업자금 부족할 때 땡겨받는 거 우리 뭐예요? 선수금. 전부나 일부 미리 땡겨받을 수 있다. 다 민간은 공사 진척 몇 프로 이상 아까 대라고 그랬죠? 10% 이상.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땅 주면 안 될까요? 저는 현금 주지 말고 땅 주세요. 그러면 환지 방식 되잖아요. 그럼 매수대금의 전체는 안 돼도 일부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면 공법은 다 기명식 증권입니다. 기명, 이름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민간은 나 너 못 믿어. 그래서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고 토지나 건축물로 공급하는 기명식 증권으로 양도 가능한데 양도할 때 이름 써 있으니까 반드시 명의 이전해야 되죠. 안 하게 되면 제3자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대상 토지 건물의 전체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행 규모는 분양 대상 토지의 2분의 1 초과하여 발행하지 말 것. 됐고 이거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해버리면 환지 방식 되잖아요. 얘 주고 쟤 주고 다 주면 이게 수용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이라는 건 이건 조성이 다 됐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경제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만약에 단독주택 용지 또는 주택건설 용지 또는 공장 용지 공공택지면 추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주 공공추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천 방식으로 하고 이거 아니고 처음 넣는 건 다 수익계약이라고 하시면 돼. 이거 너무 많아서 사례 못 외워요. 그러니까 단주 공공추 아니면 수익계약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래서 여기 조성토지 공급 파트 보시면 조성토지 공급할 때 시행자는 공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였는데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형한편 할게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형한편. 그리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단주 공공추. 이거 하나 외워달랬죠. 단이 뭐예요? 단독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천 방식이고 좋은 거 다 수익계약이다. 가격 기준은 감정가격이 기준인데 학교라든지 뭐 공공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됐고 관련된 내용 중에서 원형지는 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놨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옳은 거 찾는 건데 여기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1번 환지 방식은 집단적 조성이 집단적 조성? 그럼 대규모로 싹 사버려야 되는데 그럼 환지가 아니라 이거 수용 방식이죠. 네. 됐고 이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수용을 못하죠. 높으면 뭘로 가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가야지. 바꿔 써놨네. 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를 구분하여 할 땐 분할 혼용 방식, 분할 안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 구분하여 가능합니다. 3번은 맞네요. 4번
수용 사용 방식인데 지자체인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해당한 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잠깐만. 지자체는 공공이죠. 공공은 제약이 없어. 그럼 얘는 동의 얻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고. 자, 환지 방식은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 자문이 아니라 얘는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문이 아니라 심의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3페이지 요 2007년도에 나오고 나서 제가 21년에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시킨 건데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일단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인근 지역의 지가가 인근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뭘 못해요? 수용을 못하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내려야죠. 아, 요즘은 계속 나오는구나. 1번 틀렸네. 답 1번. 2번. 대지로서 효용 증진시키고 공공시설 정비하고 땅을 교환, 분할, 합병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형지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변경할 때 하는 게 주로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입니다. 맞고. 자, 주택건설의 택지에 집단 조성, 대규모로 싹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방식? 그렇죠. 수용 방식.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과 이거를 혼용하여 하는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따른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까 3년도에 나왔었는데 2007년도에 또 나왔죠. 2015년도에 또 나왔고 이 질문들이에요. 이게 왜 개발법의 내용, 주 내용이니까.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에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 구역으로 시행지를 분할하여 시행할 때 요 부담하는 게 수용 방식은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환지 방식이 좁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영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으로 항상 나오니까 몇 번 읽어두시면 돼요. 맞다. 실시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타당한 거, 여지껏 기출됐던 지문을 제가 박스로 얘네들은 모아가지고 한 문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타당한 것만 골라보래요. 타당한 거. 자, 개발계획은 누가 짜는 거죠? 지정권자가 짜서 국장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짜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인가받는 거 없어. 자, 지구단위 계획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어? 실시계획이 들어있어야 되죠. 개발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지우고요. 니은 들어간 거 지워. 그러면 답이 벌써 3번 아니면 5번으로 줄었어요. 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3년 안에 인가시행 없다. 그럼 3년이 되는 날이 항상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로 간주한다. 얘는 깔끔하네. 그럼 디귿 들어간 거 맞네. 괜히 읽었네.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여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요거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환지계획일 때. 환지계획일 때. 리을도 틀렸네. 미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뭐가 수용 방식 적용되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는 거는 수용 방식이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환지가 시끄럽댔어요. 그치. 환지지. 환지 방식일 때. 얘도 틀렸네. 비읍.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저 안에 지구단위 들어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비읍. 그럼 5번이 답인데. 시옷이 맞냐 틀렸냐 볼게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의 개발계획 짤 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복합 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복합 기능 그러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일 때인데 10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시옷도 틀렸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하고 비읍만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 지문들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전체니까 요거만 자주 보셔도 도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계획 관련된 거면
환지 방식에서는 주로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환지 방식에 쓰는 표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까 제가 판서 보여드렸던 거 그거 순서대로 하면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 짜서 시행자 정하면 이들이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이고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다? 지구단위계획. 인가 떨어지는데 3년 안에 인가청 안 하면 실효되죠. 수용 방식은 이 절차인데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 짜서 특도시군한테 인가받고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환지처분 공고하면 그날 다음날 소유권 청산 확정이 되는데 등기는 며칠 안에 14일 내. 아까 했던 건데 그 내용 판서한 거 기억 안 날까 봐 제가 다시 써놓은 거예요. 판서한 거. 그래서 조심할 게 환지계획은 모든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맞아요. 시행자가 작성은 하되 인가는 행정청은 안 받고 비행정청만 인가를 받아.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한테.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소유권 청산권 확정되는데 우리 소멸시효라고 그래서 소멸시효. 시간의 효력이 지나서 소멸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너 5년 동안 아무 권리 행사 안 했으면 없애버릴게.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공법은 더 5년, 소멸시효는 5년. 무조건 소멸시효 5년 찍으세요. 민법에 가면 상사채권, 민사채권 5년, 10년 막 있어. 필요 없어요. 공법은 그냥 소멸시효 보이면 무조건 5년 찍으세요. 5년. 소멸시효 5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100평을 갖고 있는 애가 있지만 400제곱미터를 갖고 있던 애가 원래 감보율이 50%, 토지 부담률 50%를 제공했다면 200 받는 게 제대로 받는 거니까 적응 환지인데 220 받으면 더 받아서 증환지, 180 받으면 20을 덜 받아서 감환지, 더 받은 애는 부당이득으로 20제곱미터만큼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고 손실보상금으로 20제곱미터 줘야죠. 그리고 나 안 받을래요 라고 신청하면 청산금 받고 떠나면 되고 너무 작은 땅은 못 주니까 아예 안 주고 공공시설이 있었으면 대체되는 시설 설치해서 주면 된다. 그럼 땅으로 안 주는 거니까 환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지정이에요. 환지 부지정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돈 받고 날라버릴까 봐 떠날 때는 잠시만 동의 받고 갔어요. 임차인 동의 얻어야 돼요. 임차인 동의 얻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환지 부지정할 때 여기 사용수익 정지되는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 안 받기로 했으니까 내가 돈 줄 건데 돈 받으면 언제부터 사용수익 하지 마. 정지 명할 수 있다. 됐고. 그리고 나는 땅 안 받을래요. 건물 주세요. 그러면 건물과 공유지분 받는 걸 땅을 땅으로 받으면 평면한지예요. 근데 땅을 권리로 받아서 건물로 받으면 이걸 입체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과 공유지분 신청하는 건 무슨 한지? 입체한지. 이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신청에 따라 받습니다. 요거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뭐냐면 착수했는데 환지는 보통 10년 걸리고요. 수용 방식이 5년 걸린다고 보면 환지는 10년이면 완료된 부분이 있고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완료된 부분 미리 가서 써라. 미리 가서 써라. 이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하고 요거 6월 5일부터 쓰세요라고 통지하면 6월 5일이 효력 발생일이에요. 요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쓰다가 다음날 소유권 들어오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니까 얘는 언제까지만 살아있냐면 공고일까지만 살아있어요. 그럼 환지 예정지 왜 나왔는데 사업이 길어질 때, 장기화 될 것 같을 때 권리관계가 불안하니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리 가서 쓰라고 시행자가 미리 가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장기화 안 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 처분이고 가서 써라라고 했으니까 용의권, 사용 수익권만 부여한 거지 처분권을 부여한 건 아닙니다. 단 채비지의 경우만 사업비용 충당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채비지가 지정됐을 때만 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 수익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있는 거고 효력 발생한 그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만 살다가 끝나서 얘는 이거 외에는 낼 게 없는데 지문으로 이렇게 1번, 2번 지문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한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 그리고 환지처분의 중요한 거는 항상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무슨 날이라는 거? 다음 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동시에 종전토지로 본다는 뭐냐면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다음날 기존에 있던 모든 권리가 넘어왔잖아. 그럼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그리고 모든 권리 설정이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권리가 지역권하고 행정재판상 처분된 권리는 안 따라갑니다. 청산금은 언제 확정돼요? 그러면 다음날. 다음날 확정되는데 권리를 요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린댔죠. 환지등기는 며칠 안에 하는 거고 14일. 그래서 이거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좀 반복해서 보시면 굳이 다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풀면서 자 2006년도 현재 반영된 기출지문 다 포함한 겁니다. 틀린 것은 1. 환지 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얘는 위지면 토수리환을 종합 고려하여 환지계획 작성해라 해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지, 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 고려한다. 맞죠? 기준에. 됐고 2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다. 비행정청이죠. 그러면 인가는 특도 시군관 때 받아야 되죠. 맞네. 요즘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야. 3.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너 안 받기로 했잖아. 너 환지 결정곡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너 이제부터 사용수익 하지 마. 정지 명령할 수 있다지. 사용수익하게 해야 된다는 건 없죠. 안 받기로 했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언제부터는 사용수익 하지 마. 정지 명할 수 있다 해야지.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소유권 넘어왔죠. 그럼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가 넘어온 거니까 요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5번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에 자 효력 발생일 날이 만약 6월 5일이다. 요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된 날까지 그 예정지를 똑같이 종전과 똑같이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요 지문 한 개도 버릴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 보시면 환지 개념은 일단 자주 나오는 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또 나오는 게 조합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조합을 제대로 해두면 정비사업 조합도 쉽고 주택조합도 쉬워서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비교할 거니까 그래서 요 조합하고 감가보상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정비조합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 비교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약간 조합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공법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좀 거부하지만 할 것만 해도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6번, 시잘부 6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